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총 지금까지 한 800만 달러인데 물론 더 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만 800만 달러 중에서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하려던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사업에 정말로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군대까지 동원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쌍방울 관계자, 핵심 관계자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김성애 실장이 이 사업에 군대를 동원하기로 해서 다 집결을 시켜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내 목이 날아갈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쌍방울 관계자는 세게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은 그 북한의 군대를 황해도 돌격대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압박을 받고 있던 쌍방울이 대신 돈을 냈다는 게 이 쌍방울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자, 당시 사업 계획을 밝히던 이 전 부지사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와 북측은 농림복합사업, 축산업, 양묘사업, 나무심기 사업 등을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위한 필요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면하여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의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위원님, 지금 검찰은 황해도 돌격대다 이렇게까지 파악을 했던 걸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진술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게 2018년 10월이거든요. 10월에 저 지금 얘기하는 황해도의 농장을 가요. 방문을 합니다. 예. 방문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농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됐다고 판단을 하고 자 이거를 스마트팜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경기도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월입니다. 2018년. 그런데 그리고 와서 경기도에 와서 남북 그 협력기금이 있잖아요. 그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걸 이제 쓰려고 시의회에다가 도의회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도의회가 그걸 통과시켜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요게 그 장면을 저는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못 지키니까 이제 제대로 그 추진을 못 하고 있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이런저런 연락이 와도 이화영 부지사가 그걸 받지 못하던 상황이 아니었나. 지금 쌍방울 그룹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못하게 생겼으니까 쌍방울이 대신 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뭐 굉장히 그 신뢰성이 높은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관계자의 진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애 전 실장의 저 버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제 있었던 이 검찰 조사에서요. 김성태 전 회장과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질이 또 있었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워딩이 그때 나왔던 구체적인 워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악을 만들지 말라.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2차 대질 신문에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부인을 하니까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자, 권 의원님, 이 다른 사건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대북 송금 사건에서만큼은 뭐 대기업도 아닌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뭐 대북 사업을 했다 보기에는 좀 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그 방금 최명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가 원래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고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니까 경기도가 쌍방울에 사실상 요청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쌍방울 입장에서 경기도의 요청이 없었다 손 치더라도 어떤 기회가 되어서 북한에 되게 호의적인 어떤 혜택을 주고 그것이 나중에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본인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뭐 경기도 요청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실장님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대북 사업의 그동안에 이제 그 통상적인 관례나 채널을 접촉하는 걸 보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나 당시 경기도라고 하는 든든한 공식 기관의 뒷배경 없이 북한과 접촉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채널을 개설해서 그들과 만나서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북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고 소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도 많이 나왔고 진술도 나왔고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기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된 이화영 씨를 통해서 쌍방울이 소개받은 것들이 이제 정황상 또 증거상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이화영 부지사는 평화비서 되기 전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고 수억의 뇌물 받고 거기서 사회이사 계속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쌍방울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였고 예. 필리핀 가서 만나고 선양 가서 만나고 중국 가서 만나면서 연결해줬고 그 과정에서 친해진 다음에 경기도는 아까 최변무 의원 말씀대로 경기도의 자치 예산 가지고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유엔 대북 제재에 막히고 경기도 의회에서 막히고 이러면서 이게 지불이 늦어지니까 북쪽 사람들은 그 지불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못 참아하거든요. 굉장히 화를 냈을 겁니다. 그 화를 낸 것에 대해서 그러면 쌍방울이 먼저 내달라고 했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고 그로 인해서 김성태 회장 측에서는 돈을 불법적으로 조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밀반출해가지고 북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현금을 북에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밀반출 조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다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쌍방울이 대납했던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입을 다물고 부인하고 있는지 이건 똑같이 김용 정진상이 유동규의 구체적인 자백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연계성을 지금 침묵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것과 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 부지사가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연결됐다 이런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쌍방울 계열사가요. 북한 광산 개발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에 광산 개발업을 회사 정관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에 3월에 돌연 통일부의 A 전 차관을 사회이사로 역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추천한 인물이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 정황을 봐도 이러면 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정황은 뚜렷하죠. 예. 어쨌든 쌍방울이라는 기업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관계가 그 이전부터 형성이 돼 있었고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하면서 급여도 받고 또 그 법인카드를 공직자가 된 이후에까지 써서 지금 뇌물죄로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쌍방울과 나는 관계가 없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선양에서 같이 찍힌 사진, 필리핀에서 함께 행사를 할 때 김성태 회장하고 동석했던 사진 이런 것들이 증거로 다 남아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문제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쌍방울과 관계를 통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다 보고받고 승인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그게 알고 있었다면 지금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그 대목일 텐데 아마도 거기까지 수사가 번지는 것을 우려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선에서 차단하겠다라고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인하기에는 너무 정황들이 뚜렷한 게 많아요. 지금 예. 그 나노스 사회이사 추천만 하더라도 본인은 모르고 어쨌든 사회이사를 갔는데 쌍방울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추천했다더라.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역할이나 혹은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부인하고 있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수많은 물증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부인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검찰이 어제는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 또 그리고 자택까지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니 그 증거를 찾기 위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변호사님,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부인할지 이제 분간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약간 뭐 댐에 구멍 하나 뚫리면 다 무너지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 모르쇠를 하시는 건데 예. 김성태 회장이랑은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검찰은 진술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른 물증이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를 더 이제 가열차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쌍방울은 다른 혐의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지금 드러난 거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스스로 거기서 작성한 메모, 이제 구상이나 이런 걸 하고 서신을 교환하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거는 굉장히 또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혐의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면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